몇 시부터 시작하죠? 11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11시. 11시부터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항의 방문도 들어가고 할 거거든요. 군수 항의 방문. 네, 근데 이제 군수님께서 예전에 없던 행보를 하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벼가 별로 쓰러진 게 없거든요. 벼 세우러 갔대요. 두 번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이들을 모이게 만든 그날의 그의 말. 그걸 마중물로 인해서 경제개발 1차계, 2차계 가는데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까먹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위안부로 그걸 한 게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생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우리가 일본 담배 안 피우고 맥주 안 먹고 일본 물건 안 팔고 안 먹고 안 사고 안 가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일본 걸 팔아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을 팔아주는 게 2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사과의 변명이지? 사과는 내가 한 거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때만 사과지. 누가 그러더라. 들을 말이다. 그럼 사과가 아닙니다. 아주 비겁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과까지 포함해서 정상혁 군수는 나는 보훈 군수의 자격이라고는 한 푸라치도 없는 사람이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부정했고 보훈 국민 눈을 이렇게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그날의 말 덕분에 덩달아 요즘 속타는 마음고생을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제 저기 보훈 군민이라고 보훈에 산다고 하기가 좀 멋쩍고 창피하죠. 그런 분을 여태껏 군수를 모시고 10여 년 동안 군정을 맡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잘못도 있죠 뭐. 번 전화 왔습니다. 대본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요? 딸내미 따님한테요? 뭐라고? 5억 불 뭐 받아먹었는데 뭐 좋아한다. 최근에 저희 가까운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향후의 분들도 정말 창피하다.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들었었고 매스컴 통해서도 정상혁 군수의 망언 때문에 보훈군 향후회라는 이름을 제대로 알릴 수도 없고 또한 또 수원이나 인천 쪽에서는 보훈상회라고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들이 보훈이면 충북보훈이냐라고 물어를 본대요. 물어로 대답을 하면 오질 않고 가게 간판을 띄어야 될 판이다. 너무 창피해서. 보훈군민 망신이다. 정상혁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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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군수 정상혁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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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로 아베 군수의 오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명예를 벗고 모든 보훈군민이 떳떳하게 살아갈 기림을 밝히며 정상혁 보훈군수 퇴진 운동을 시작을 선언한다. 누군가를 어떤 장소로 불러들인다는 뜻의 소환이 아니라 일을 마치기 전에 돌아오게 한다는 뜻의 소환. 이름에서 충분히 그 의미가 가늠이 되는 이 주민소환제가 지금 우리 지역 보훈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듣고 있기도 힘든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상혁 보훈군수. 지난 9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상혁 군수의 퇴진 운동 본부라는 것을 꾸리고 이 주민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하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 소환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 소환이 시도된 사례는 모두 99건. 이 중 실제 주민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아니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은 무모하지만 끝끝내 용기 낼 수밖에 없었다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면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되었는데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출되고 1년 후부터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가 또 주민에 반하는 그런 지방자치정부를 운영했을 시 일정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 소환을 요구하면은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법적 조건이 되면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그 직을 면하게 하는. 이게 다 할머니들이 쓰신 거예요? 네. 이게 할머니들이 이제 한글 배우시고 여기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학교 자랑이야. 이거 다 그리신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놓쳐버린 배움의 기회. 그 안타까운 시간을 이제라도 부지런히 뒤쫓고 있다는 어여쁜 할머니들. 그런데 요즘 이 특별한 학교를 찾는 이들이 그 특별한 할머니들만이 아니라는데요. 그죠. 이게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으려고 이제 이렇게 크게 일부러 만들었는데 요번에 그 저기 1인씩 홍보할 때 피켓이 너무 작아. 그래서 집회 신고 다 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보문을 부끄럽게 한 군수를 퇴진시키자는 뜻을 세상에 알린 후 처음 모인 자리. 청주. 보은에는 이거 안 뽑아주려고 그래요. 보은에는 이것도 뽑아주질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광고사가 불이익 당할까봐. 보은에서 못 만들고 청주에서 빼온 거예요. 청주에서 빼온 거예요. 여기서는 안 빼주지도 않아 이거.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 오늘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 읍사무소 담당자한테. 왜 이거 못 만들게 하냐. 달지도 못하게 하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상한 가시밭길이 시작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이 가시밭길은 알고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날 그 말이 그들에겐 딱 그것이었다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참 훌륭한 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도 주민 소환은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성공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정상역 군수를 끌어내리려고 나섰느냐. 그것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걸 마중물로 인해서 경제개발 1차 계획, 2차 계획 하는데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혼란 까먹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 돈 일본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난했던 새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를 안 못 듣고 구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 불을 받아서 했다. 위안부로 그걸 한 게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수상하고 사인하고 돈 줬잖아요. 다른 나라에 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한국에 2번의 도움을 줬고 우리가 일본 담배 안 피우고 맥주 안 먹고 일본 물건 안 팔고 안 먹고 안 사고 안 가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일본 걸 팔아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을 팔아주는 게 2배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냐? 한국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도 한국 거 안 써. 그러면 더블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충격적인 역사인식. 덩달아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에 당사자 아닌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깊은 고민. 정상혁은 보훈군의 수치다. 당장 사퇴하라. 친일군수 정상혁은 당장 사퇴하라.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엄중했던 그날의 행동은 그 깊은 고민에 대한 온 사람들의 고뇌에 찬 답이었을 터. 이럴 때는 군수님이 나오셔야지 뭐 부군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게 일단 도망간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그거 도망친 거지. 그래 도대체 이런 중대한 사태에서 그래 군수님이 지금 비 오는 우중에 무슨 별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면 그 도망친 거지 뭡니까? 이렇게 무책임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주민 소환까지는 가야죠.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오늘도 군수 면담을 하러 갔지만 군수가 없었고, 부군수한테도 이제 그 부분을 입장을 물어봤는데 부군수는 뭐 답변을 안 한 거고, 이렇다고 보면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군민들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길은 유일하게 주민 소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제가 볼 때는 보훈군민들이 지금 뭐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보다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저 도화선을 펴렸답니다. 문제의 친일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 그간 지역 내 쌓인 정군수에 대한 불만으로 이미 주민 소환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는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글씨가 됐지만 며칠 전만 해도 이 범종 안에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그 이름. 보훈 곳곳 100여 개 넘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는 그는 때문에 보훈에서 치적군수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안에 있었어요? 여기에 새겨져 있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여기 가는 데마다 이런 그 구조물을 만들 때, 시설물을 만들 때 정군수의 버릇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온통 이름을 써놓고 소녀상 있잖아요. 그 소녀상 만들 때도 그 보훈문화원 앞에인데 거기 땅을 줄 때도 이제 그 허락을 할 때도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기로 하고서는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녀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뺐다는데 이름을 너무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가는 데마다 세우는 건마다 보훈군수 정상혁 이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의 범종이 들어선 훈민정음 마당. 하지만 그 이름 부르기가 이분 앞에서 부러울 정도라는데 세종대왕이 저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뭐 크게 만드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은 세종대왕의 권위랄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통 실물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신미대사는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여기서 주인공은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미라고 표현한 거라고밖에는 판단할 수 없고, 더군다나 신미대사는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도 저쪽 건너편에다가 볼 것 같으면은 저렇게 연좌에 딱 앉아서 신미대사 외할아버지 무슨 같은 동료 스님 이런 사람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글 창제의 주역. 하지만 이곳의 세종대왕은 단상을 올려놓아야 겨우 그 크기가 맞을 정도로 푸대적. 그에 비해 한글 창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신미대사는 따로 조성된 넓은 공간에 온 가족 동상까지 만들어 칭송하고 있었는데요. 저분하고 이분하고 다른 분입니까? 얼굴을 보세요. 다 똑같은 분 같은데? 다 똑같잖아요. 신미대사 여기 형님이시고 그렇거든요. 형님. 여기 동생, 신미대상 동생 수원.
여기 위할아버지랑 또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입길에 오르내리는 탓은 이렇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정군수가 야심차게 만들었다는 이름하여 훈민정음 마당이기 때문. 제가 봤을 때는 첫 느낌은 친미대에서 보는 거. 그래서 한글학회 대표님들이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차라리 신미공원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나라에서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역사 모독이고 세종대왕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 빨간 걸로 된 게 없어진 글자인데 옛령, 아래야, 여린히읗, 반치음 이런데 여기도 이 반치음을 여기는 저쪽에다 반시옷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여린 히읗을 어린 히읗으로 써놨고 아래하? 이게 아래하라 그랬는데 아래아를 갖다가 여기다 또 아래하라고 써놨고 우리 이제 상형이라는 글자 한자를 썼는데 한자 같은 건 상형 문자잖아요. 근데 상형이 형자가 이건 형벌, 형무소, 형법할 때 형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 판각 글씨를 안평대군이 직접 썼다고 맞는데 요 밑에 이게 이제 해례본인데 이 글씨가 이제 안평대군이 글씨죠.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양평대군이 수기로 작성했다고 말이지. 아니 거듭되는 건데 요 앞에하고 여기하고 뭐가 이렇게 멀다고 이걸 못 찾아내?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런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잘못이 있으면 조금 이해할 만해. 그러나 그렇죠. 같은 페이지 내에서 그래 이것도 제대로 교정을 못한 그 무성의가 55억이나 들어간 이러한 그 공사로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5억이란 막대한 국고가 들어갔다는 여기는 훈민정음 마당입니다. 사실 그 어느 것보다 정군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곳은 바로 여기 수확을 앞둔 들녘입니다. 군수님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현실이 된 우려 앞에 보은 들녘의 한숨은 더 예사롭지 않은 상황. 친일 발언이 아니더라도 정군수로 인한 보훈의 농심이 그간 충분히 흉흉했기 때문인데요. 군수님이 지금까지 저기 삼선을 해오시면서 그 농업 부문에 그 뭐 이렇게 투자 아니면 뭐 이런데 관심을 가지신 것보다는 스포츠 그런 관련된 분야 아니면 뭐 요번에도 그 지난 6월달에 신축제인가 뭔가 하면서 또 엄청난 국민들 간의 갈등을 겪었잖아요. 종교적인 뭐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 그래. 귀신 쉽게 갖고 귀신 축제를 연다고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축제 중에 왜 하필이면 왜 귀신 축제냐? 귀신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끌어들이 갖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많이 느꼈고 여러 가지 뭐 갈등이 많았었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도 뭐 내년에도 또 그 귀신 축제를 신축제를 명칭만 조금 바꿔갖고 또 하겠다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주민 소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할 이유들은 차곡차곡 쌓여왔고 어딘데? 2층인 것 같아요. 아 여기 현수막을 걸으려고 그래도 보훈에서는 광고사에서 만들어주지도 않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못 걸게 지금 해서 직접 이유를 따져 물으러 의배온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열차를 출발시켰지만 다 거부를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적이 제가 내 개인적인 비방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비방? 이게 개인적인 비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방이 아니에요. 군수가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을 규둔한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건데 왜 그게 비방이에요? 군수가 분명히 친일 발언을 했고 망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민들이 비방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군수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퇴를 하라. 이 요구가 담긴 현수막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비방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저희도 변호사들 물어보고 다 했어요. 이게 왜 비방이냐 이게. 어떤 근거로 비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방이 아니죠. 이름이 개인적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아, 이름 들어가면 다 비방이에요. 납득 못할 안초에 주민 소환 열차는 이렇게도 덜컹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행안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설치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운동본부. 군수나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세력이 있죠.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 관변 단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소환제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권리를 부여한 국민이 파면의 권리까지 갖는 것. 어쩌면 지극히 마땅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 소환 열차를 출발시키며 알게 됐습니다. 이 마땅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현실에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훈군수 정상혁 군수 퇴진하라고. 모두가 주민 소환의 성공과 실패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저 이 일이 성공의 잣대로만 회자될 수 있는 일일까? 분명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보훈이 했던 이 고민은 보훈의 민주주의를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걸음이 될 터. 조합장님 여기 지금 저희가 영업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방해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전단지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방해가 되잖아. 이렇게 전단지 나눠드리는 거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 이게 왜 방해가 돼요? 이게 왜? 지금 보훈 농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이거 전군수 친일 발언한 거 가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 보훈군 아니에요? 여기가 증평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요? 세신을 지키세요. 세신을 지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생각해야지. 여기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말고 좀 같이 가서 하는 거 아니 아니요? 지금 보훈군수 여기 퇴진 매장에 와서 하느냐니까. 오늘 대목장 날. 군청 직원도 아니고 그래. 보훈농협 조합장께서 왜 이러십니까? 보훈은 일본 애들 비유 맞추고 잘 말 잘 듣고 있으면은 그게 훨씬 유리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장님들한테. 고로 이장님들은 마을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그런 이제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의 군수와 우리 운동본부와의 싸움이 아니고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멀어도 가야죠. 한다. 저희들 그 문해교육협의회에서 항상 어머님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못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뭐 그림을 그려도 평생 갱이즘, 호미지만 하다가 처음 글자를 배우고 연필 잡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못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똑같아요. 한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 소환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안 되겠다. 우리 군민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우리 모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누구도 그따위로 군수 노릇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들더라도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전국에 있는 군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제멋대로 혈세를 낭비하고 제멋대로 말도 안 되는 친일 매국 발언을 짓거리고 하는 일이 이제 겁이 나서라도 못하는 거죠. 즉 이것은 비단 정상혁 군수를 퇴진시키자라는 것에서 출발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국민들이
내가 주인이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국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정확한 자기 위치를, 주인의 위치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납득 안 되는 이유로 현수막 설치를 막는 보은군에 맞서 운동본부도 꾀를 냈습니다. 집회 신고를 내고 그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플랜카드가 오늘 처음 거는 건가요? 예, 처음 거는 거예요. 안 떼어갈라나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행안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 아니? 행안부는 전 가보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득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글쎄 큰일이네요. 이게 행안부까지 가야 되는지. 아이,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어요. 현수막 이거 25,000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다는데 행안부까지 가야 되나? 아, 머리 아프네. 변하지 않는 진실을 두고 여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서글픈 오늘. 때문에 분명 세상은 변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오늘. 그런 오늘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에 담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떡을 갖다 놓겠네. 그래도 바라봅니다. 소녀의 눈에 담긴 오늘이 절망보단 그래도 따뜻한 희망이길 말입니다. 주민소환제가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을 끌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어서 주민이 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직접 참정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하시라도 주민의 대표자들은 주민의 시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은군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의 운동, 주민 소환 운동은 그것이 이제 법적 차원을 넘어서 주민의 어떤 그 정서적 차원에서 했던 역할이기 때문에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운동본부 측은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우리가, 즉 국민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일로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은 주민들만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는 일이 아니겠죠. 보은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부여받은 자리, 그 자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정상혁 군수 또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의 주민 소환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에도 LNG 발전소 유치에 나선 정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있었는데요. 물론 발전소 유치가 물거품이 되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당시 받은 서명이 이번에 받아야 할 4,5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정군수 입장에서는 이번 주민 소환에 더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될 텐데요. 그 때문인지 운동본부 측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들도 읍사무소에 의해 무단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친일 발언을 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사태를 해결하는 보훈군의 방식에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자신을 향한 비난에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한 해 대추 농사를 망칠까 걱정하고 있는 보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날벼락처럼 수확철에 날아든 불매 운동으로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보은 농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를 담은 응원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보은 대추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